이게 가장 임차인 특수물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경우였는데 명도협상 포인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우리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 썼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가 지금 잘못된 서류예요. 하지만 이 서류를 그 점유자에게 보여주면서 협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타협해 나가면서 내 카드는 보여주지 않고 협상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정말 까다로운 명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단기 매도 몇 개월의 세후 순수익 얼마 볼 수 있는 건인가요? 이 물건 6개월 매도 기간 잡고 있고 지금 낙찰가가 4억 7천입니다. 근데 실거래가가 5억 5천 정도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전 7천, 세후로는 한 4천 정도 보고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거의 연봉이네요. 어떤가요? 연봉인가요? 연봉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봉을 넘었다. 연봉보다 더 많이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자, 우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수강생 물건을 명도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좀 터져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수강생 물건이 들어간 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장임차인 물건인데 사전에 저희가 서류가 다 있는 거를 확인했고 그 서류를 받은 상태에서 명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담당자, 즉 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 작성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을 다른 동으로 착각하고 기재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풀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법에는 서로가 상대방의 주소를 착각하거나 아니면 동호수를 착각했을 때는 서로 간의 착오로 보고 원래대로의 계약이 진행된다는 이 민법상의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비인사로 가야 됩니다. 우리 경매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출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요거는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물건의 문제점을 알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나가고 어떤 식으로 이 점유자를 내보내는지 그거를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4134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다만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지금 담아보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맞으실까요? 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대리인이 한번 저녁에 방문을 해주세요. 예, 방금 오셨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연락처만 좀 받고 이렇게 연락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사 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거주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혹시 이사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이제 뭐 낙찰이 됐으니까 나가야죠. 저희가 이사 기간에 안 그래도 네. 당장 이렇게 집을 구하시는 건 좀 힘드니까 보통 이게 강제 집행이 되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강제 집행이 끝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이제 통상은 이사 기간을 좀 더 드리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이 기간의 조율을 좀 하는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좋은 애들 일이 올라가지고 많으니까. 아주 답답해요. 잘 사셨네요, 그래도. 그래도 좀 저렴하게 좀 산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일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물건 저희가 7월 22일 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잔금 납부가 가능한 시점이 됐고 잔금 납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잔금 납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통상 이제 한 달에서 좀 길게 되면은 한 달 반 정도 강제 집행 기간이 잡히니까 최대한 러프하게 잡아도 한 9월 달 정도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명도 소송은 뭐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장님께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뭐가 서류를 작성했지? 대출을 하실 때 무상거주 확인서라고 해서 임대차 관계가 없다라고 그 서류를 다 써주셨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따로 뭐 소송을 들어갈 건 아니고 서류는 은행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사 기간에 대해서 조율만 좀 된다고 하면은 이사 기간이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사 비용 같은 거 어떻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사 비용도 이게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더 이상 챙겨드려야죠. 이사비라는 게 있진 않지만 관행상 어느 정도는 보통 드리게 되니까요. 부탁스러워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선 상황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정리만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 얘기만 신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세계필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가는데 바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 사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언제 다시 연락을 좀 드리면 될까요? 제가 월요일 정도에 저희 와이프랑
얘기하고 상의해서 월요일날 네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연락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통화하고 정말 무서웠던 게 이분 서류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시네요. 제가 준비를 안 하고 만약에 저 얘기를 받았으면은 대응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이분 뭐 서류가 있나요? 강제집행이 되나요? 바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부산거주 확인서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본인은 전입일자가 빨라서 강제집행 안 당한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냐? 그거를 던졌을 때 저는 이미 서류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서류가 조금 잘못됐긴 했습니다. 잘못된 서류긴 하지만 민사상으로 가면 무조건 이기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지금 나가려고 얘기를 한 거고,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명도를 마무리를 좀 지을 예정입니다. 전효자가 이렇게 수능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죠. 저 전유자는 이미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본인은 강제집행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저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명도예요.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의 페이스에 나는 끌려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전유자다. 만약에 무상거주 확인서상에 동의 잘못 적힌 거, 이 사람이 이걸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것도 봤는데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썼던 시점이 6년 정도 지났습니다. 6년이나 지났으면은 내가 동을 잘못 썼는지 안 썼는지 이 서류 사소한 거 하나하나는 다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출 서류를 한번 써보면 알겠지만 한 20분 동안 도장만 찍어야 되거든요. 서명하고 도장 찍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 잘못됐다, 저한테 불리할 만한 얘기들은 절대로 제 패를 까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이 610동인데 여기는 910동으로 나와 있죠. 우리 이자 왜 내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는 건 역시나 강사의 역할이죠. 역량이고. 그래서 이 수강세 물건을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는 우선은 이 물건을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판다고요? 맞습니다. 팔리는 동안 저희가 여기 살면 안 돼요? 몇 가지만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사 기간이 조금 더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 시스템 에어컨하고 붙박이장하고 타시하고 들어올 때 다 했는데 비용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비용들은 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사모님.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 갖고 와도 돼요? 부동산이 일괄해서 다 매각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뜯어가시려면 다 뜯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뜯어가서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이제 또 법적으로 청구가 됩니다. 들어가면은 경매로 다 그런 거를 넘어가는 좀 겁니다. 해주시면 안 되는지. 우선은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사 비용이라는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관행상 보통 강제집행 비용 선에서 이제 이사비가 좀 정해지는 건데, 이 물건 강제집행 비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150에서 170 정도 나옵니다. 통상은 그 비용 내에서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이사비를 드리고 마무리가 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를 지금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한 500 정도 주시면 안 돼요? 500은 불가능합니다. 저 이것 생각하면은 때문에 지금 네네. 남편하고 저하고 지금 싸우고 막 이혼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될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아유. 법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유도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 금액이 일단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기간보다는 당연히 이사 기간에 조금 더 드릴 생각이고요. 너무 법적으로만 따질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왜 모를까요? 근데 이제 통상적인 기간보다 너무 과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잔금 납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원래라면 이거를 이사비가 아니라 월세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도 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협의의 상대방이 어느 분이 돼야 될까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한 분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한 분이 또 동의를 안 하면은 그거는 협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드리라 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랑 전화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한데 낙찰자가 봉은 아니죠. 이사비 500만 원 달라고 하고, 지금 이사 기간도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 3, 4개월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내 수강생 이전에 제 수강생이 잘 돼야지 다른 분들이 좀 더 잘 된다? 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저는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이사비나 이사 기간이나 그런 것들 낮춰서 협의를 해서 풀어낼 겁니다. 부동산 2인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 와이프가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예, 연락 주셔가지고 얘기를 좀 어제 나눴습니다. 와이프한테 빠싸하고 아이고.
와이프는 뭐 모르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와이프분께서는 어제 이사비 500만 원 요구하시고 이게 뭐 예약권감 얘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거 누가 챙겨주냐고. 제가 막 원하다가 다시 싸우고 했어요. 아이고 우선은 기본이라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최대한 저는 이제 맞춰드리려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 달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10월 딱 초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 두 달 정도 이사 기간 드리고 이사비도 최대한 많이 좀 챙겨드리는 게 한 250선이면은 일반적인 이사비보다 정말 좀 많이 챙겨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사비나 이사 기간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몇 가지만 요청사항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무상거주 확인서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출을 지금 안 해주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잠깐 사장님께서 전출을 좀 다른 곳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당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 내로만 가주시면 됩니다. 전출을 해줘야지 나중에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개사가 2주에 한 번이라도 좀 방을 볼 수 있게 협조를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도 내야 돼. 그러니까요. 내가 사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저도 이사비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서로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제 다 좋은데 좀 금액 올려주셨으면 해가지고. 혹시 그럼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이게 한 먼저 350? 350. 최대한 300까지는 맞춰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상 조금 힘들 것 같고 협조만 잘 해주신다면 네. 예.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가 문제네. 전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저 경민이 배워 계세요. 선생님한테. 혹시라도 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한번 가장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이사 협의서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서명해 주시고 전출 같은 경우에 그럼 그것만 좀 빠르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끝났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다시 또 공격할지 몰랐는데 그래도 본인이 마음 정리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르네요, 어제 사모님이랑. 그쵸. 어제 사모님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도가 수월하게 끝났던 거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에서는 명도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대할지 미리 생각 다 해두고 답변할 것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어떤 식으로 다시 방어할 건지 공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정을 좀 많이 봐주셨네요. 그래도 완만하게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사비 조금 더 드리기로 했고 통상적인 비용보다는 조금 더 드린 이사비입니다. 이제 이 물건은 대출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상대방도 이사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중개사한테 방을 보여주는 것도 협조를 잘 해주시겠죠. 서로가 좋게 잘 끝난 명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300만 원이나 주냐고 이게 무슨 명도냐고 초짜라고 분명히 이럴 거거든요. 일반 물건의 명도하고 가장임차인의 물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임차인 물건 전출을 못 시키잖아요. 지금 4억 7천이 매매 대금 전부 현금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사비 100만원, 150만원 더 주는 것보다 현금 3억, 4억 구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당연히 이사비 조금 더 주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통상적으로 특수 물건도 이사비 조금 더 챙겨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이사비를 조금 더 받고 나도 그래야지 대출을 받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끝나니까요. 그러면은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산 건가요? 최근 거래가가 5억 4천, 5억 5천대가 나오네요. 이거를 이제 4억 7천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 주면 하네요. 그냥 현찰 3억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힘듭니다. 대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점유자 단골 멘트 저도 경매 배우고 싶어요. 한 2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저번에는 경매를 한번 취하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소유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경매 꼭 배우러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시고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경매 배우고 싶어 하세요. 저 옆에서 본 것만 10명이 넘는데 그래서 배우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 허들이 조금 어렵나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경매 배워두면 이거 평생 쓰거든요. 이제 집 비워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도는 이걸로 끝. 부동산 2인자 손에 땀을 쥐는 명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집 내부를 보러 왔습니다. 수강생분 첫 경매 물건 명도 완료하고 집 내부를 보러 왔는데 혹시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요? 일단 너무 떨리고요. 제가 사실 일주일 전, 2주일 전 밤에 엄청 기다렸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와서 토요일까지 있어보고 그렇게 만날 수 없었던 분을 내부를 볼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명도할 때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명도는 떨립니다.
어떤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그런 이제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집 내부를 확인하러 오늘 왔습니다. 점유자분 이사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사 합의서를 작성을 하러 왔고 10월 초까지 해서 이사를 가시는 걸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임차인 특수물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경우였는데 명도협상 포인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우리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 썼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가 지금 잘못된 서류예요. 하지만 이 서류를 그 점유자에게 보여주면서 협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타협해 나가면서 내 카드는 보여주지 않고 협상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정말 까다로운 명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임차인 물건 전출을 시키지 못하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간 물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단기매도 몇 개월의 세후 순수익 얼마 볼 수 있는 건인가요? 이거는 제가 항상 수강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1년에 직장인들이 딱 두 건만 한다. 이 물건 6개월 매도 기간 잡고 있고 지금 낙찰가가 4억 7천입니다. 근데 실거래가가 5억 5천 정도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전 7천, 세후로는 한 4천 정도 보고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거의 연봉이네요. 어떤가요? 연봉인가요? 연봉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봉을 넘었다. 연봉보다 더 많이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저 집인가요?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집이고 이제 약속 시간에 거진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실례하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자, 이제 명도가 다 마무리돼서 이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내부까지 다 확인을 하고 명도가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점유자에게는 이사비를 지급하고 전출을 내보내고 파는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명도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일단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서류의 효력이나 이런 게 조금 그쵸, 너무 불안정한 네, 자료를 네. 우리가 가지고 네. 있었으니까. 조금 키가 아쉬웠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혼자였으면 아마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일반적인 물건들과 이런 특수 물건은 병행해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됩니다. 입찰자는 당연히 실거주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이런 물건들을 토대로 해서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영상 보시고 상담 신청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